암은 수술과 항암 방사선을 모두 다 맞춰도 미세하게 남아서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 전이는 검사를 해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암이 재발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암 전문의인 저와 함께 Q&A로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암 환자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십니다. 분명히 암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하는데 검사에서도 깨끗하다고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술 당시에 이미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검사로도 발견할 수 없는 미세한 암이 전이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암 전체를 다 떼어내는 건데 어떻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술 부위에 미세하게 잔존해 있는 미세 잔존암이 있어서 재발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전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수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CT나 MRI, 초음파, 전신 펫스캔 이런 검사에서조차 발견되지 않는 미세하게 남아있었던 암들까지는 현재 존재하는 의료 기술과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세하게 존재하고 있는 미세 잔존암들에 인해서 재발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 덩어리가 있는 부분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이제 현미경으로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줌해서 당겨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절제한 경계면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속에 아직 조금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 잔존암이 남아 있을 수 있겠구나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추가적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미세하게 전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모든 우리 몸속의 조직은 주변으로 혈관이나 림프관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주로 암세포들이 혈관, 림프관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전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미세하게 전이가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있는 상태에서 둥지를 크게 트기 전에 수술을 이제 했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이후에 걔네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둥지를 다시 터가지고 전이가 재발로서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암세포들은 이 잡초같이 뽑아도 계속 자라려고 하는 유전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막 이렇게 진행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들이 또 증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세 전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수술 전에 나 이렇게 확인은 아예 어려운 건가요?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제 미세하게 존재하는 숨어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도 안 보이고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검사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활발히 연구 중인 거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암세포의 DNA를 채취해서 미세 잔존암들을 아니면 미세 전이암들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항암 치료의 타이밍을 좀 더 빨리 잡아보자. 그럼으로써 완치율을 좀 높이고 치료 성적을 한번 높여보자. 이런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이 임상 연구에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진행 중이신 이제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증상이 이제 발생했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는 필수입니다.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를 수술 후 항암 치료 또는 보조 항암 치료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수술로 종결될 거냐 아니면 이후에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되냐 이것에 따라서 사실 환자분들의 그 삶의 질도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치료의 여정도 많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수술을 하고 나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정확하게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미세하게 잔존해 있는 암의 그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적은지를 알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은 당연히 추가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완치율을 더 높이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세 잔존암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한다면 굳이 불필요하게 또 이런 힘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안 해도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럼 암이 이렇게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환자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표준 치료라고 부르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교수님의 추천대로 잘 따라가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가 없이 우리가 자신감 있게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료가 모두 마친 이후에는 예정되어 있는 이제 추적 검사나 정기 검사, 경과 관찰을 주기적으로 잘 지켜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특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 또는 전문의와 함께 상의하여 혹시라도 추가 검사가 좀 빠르게 당겨서 시행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상검사나 혈액검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암
암세포의 존재를 뿌리채 뽑기 위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제 막연한 이런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 진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걱정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 결과가 바뀔까요? 당연히 안 바뀌겠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날 일은 일어나겠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한다면 재발에 있어서도 가능성을 단 1%라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걱정하실 시간에 차라리 식사, 수면, 운동, 내가 실천 가능한 한도 내 범위 안에서 생활 습관을 변경해 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암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